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 이어서 미국까지 계속해서 ECB 회의에 대한 이런 결과물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안 좋았다는 얘기인데요. 종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다우지수가 거의 한 2% 가깝게 하락을 했습니다. 32,270선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이날 S&P 500이 2%대 중반, 그리고 특히 나스닥 지수가 깊죠. 2.7%대로 기술주 중심으로 더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와줬습니다. 12,000선 회복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다시 11,000선까지 내려가 있는 기술주가 되겠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는 딱 한 가지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중앙은행, 줄여서 ECB라고 하는데요. 자, 유럽이 이제 11년 만에 굉장히 오랜만에 긴축 정책을 시작한다는 측면에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많이 눌리는 흐름이었습니다. 우선 중요한 거부터 먼저 보시면 금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다음 달인 7월과 그리고 9월 이렇게 두 번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7월에는 25bp를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약간 이제 소프트하게 한번 올리고, 그 다음에 9월 달에는 이제 올리긴 할 건데 얼마나 올릴지 얘기를 안 했습니다. 대신에 이 중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을 보면서 올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잘 잡히지 않게 된다면 지금 미국의 연준처럼 강하게 지금 BP를 올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해석을 시장에서 했습니다. 자, 그리고 완화 정책 이제는 안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7월부터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종료를 하게 되면서 이제 확실히 미국에 이어서 유럽까지도 코로나 이후의 움직임으로써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글로벌 긴축이 이제 본격화되는구나라는 관점에서 덜컥 겁을 먹은 그런 시장이 되겠고요. 여기에 더해서 미국의 경제 지표도 간밤에 좀 부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국의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지금 예상을 상회했다라는 점, 시장의 부담 요인이 됐습니다. 그만큼 실업자들도 많이 늘었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실업자가 늘다 보니까 경기 위축에 대한 그런 걱정도 있고, 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하니까 금리에 대한 부담까지 이중고로 지금 시장을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3%대를 계속 올라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고공행진 속에서 기술주의 압박이 특히 컸다라는 게 그대로 수치로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기술주가 특히 낙폭을 막판에 더 깊게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머지 기술주가 아닌 민감주에서도 투자 심리가 훼손이 되면서 동반하면서 하락했던 미국 증시였습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보겠습니다. 네. 이날 전 섹터가 다 하락을 한 것이고요. 섹터 하락률 1위부터 이제 거꾸로 쭉 올라가서 8위까지 다 2%씩 밀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시장이 전방위적으로 밀렸다는 거고요. 어제 섹터 평균 1% 하락이었었는데 간밤에는 2.3% 하락을 하게 되면서 더 깊게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많이 밀린 게 서비스 섹터가 되겠고, 그 안에서 미디어하고 엔터테인먼트 업종이 3%대로 깊숙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만큼 성장주가 안 좋았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IT도 그 뒤를 바로 이으게 되면서 서비스 섹터가 하락한 거 비슷한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고, 그 가운데 IT 하드웨어 쪽에서 큰 폭의 하락세가 나왔다라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종목별로 좀 더 자세히 원인 분석해 볼 텐데요. 기술주가 크게 밀렸고, 그리고 이번 주에 계속 올라갔던 종목들이 이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였습니다. 간밤에는 중국 기술주도 차익 매물까지 겹치면서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일부 소매 업종들에 한해서만 좀 반발 매수세가 들어온 모습입니다. 자, 우선 대형 IT하고 성장주 묶어보겠습니다. 위쪽으로 쭉 보시면 되겠는데요. 시가총액 1위가 벌써 3.6%나 깊숙하게 하락을 했고, 또 전자상거래 쪽, 또 이게 또 인플레이션하고 또 관련이 또 되는 부분이죠. 아마존이 4%대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우선 앞서서 이 IT 하드웨어 쪽이 약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 원인은 애플한테 있는 상황입니다. 애플의 지난달 매출 중에서 이
디바이스, 그러니까 이 기계와 관련된 부분 매출이 안 좋았다고 합니다. 앱스토어에서는 소프트웨어 매출은 괜찮았었는데 하드웨어 쪽이 안 좋게 되면서 이러한 영향이 전체 섹터에 악영향으로 좀 미쳤었고요.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게 후불 결제 시스템입니다. 애플에서 이쪽에 진출을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후폭풍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잠잠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어펌 홀딩스라든지 블록과 같은 이런 종목들이 애플 때문에 거의 한 10%에 가까운 급락세가 계속해서 이어진 하루가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굉장히 선방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테슬라죠. 0.8%대의 선방률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5월 자동차 판매도 괜찮았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또 증권사 UBS 쪽에서 지금 테슬라가 올해 초에 좀 아직 밀렸던 부분이 조금 부정적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에 대한 전망이 괜찮고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말만 매력적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투자 의견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 선방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던 이 OTT 업체들의 이 연합 이런 내용들이 있었었는데요. 어제는 그게 좋은 내용이었었는데 간밤에는 이게 좀 분석이 좀 나오게 되면서 하락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넷플릭스가 4%대 거의 5%에 가까운 하락세가 나와줬었는데요. 경쟁사인 로쿠하고 합병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긍정적이었었는데 그 자금을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의 분석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넷플릭스는 큰 폭의 하락세를 동시에 보여줬고요. 또 국내에서는 이제 반도체 관련된 내용도 좀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조금 올라가나 싶었는데 지금 수요일, 목요일 미국 현지 시간 기준입니다. 계속해서 2%대의 깊숙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올라왔던 거 계속 반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간밤에 안 좋았습니다. 우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다 떨어졌는데 이 종목만 올라갔죠. 이게 NXP 세미컨덕터가 되겠는데요. 이건 국내 삼성전자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이 회사를 인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게 되면서 다른 종목들은 뭐 비메모리, 메모리 관련할 거 없이 지금 3% 이상 밀리고 있는데 지금 홀로 4%대 강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오늘 이 상승이 특별히 영향을 미치는지 좀 연결을 삼성전자 쪽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장비 쪽에서도 다른 종목들은 전반적으로 4%대의 하락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미국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술주들 좀 얘기를 해보겠는데요.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쪽이 되겠습니다. 이제 아마존하고 같은 그런 회사가 되겠는데요. IPO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대감 때문에 장중에 긍정적인 흐름도 좀 보여줬지만 중국 정부에서 그런 거 생각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실망 매물이 출회가 됐습니다. 8% 하락을 했고 이것 때문에 좀 상징적으로 아직까지 중국 정부에서 규제 완화를 한다라는 게 과연 될까라는 그런 물음표가 다시 한번 찍히게 되면서 다른 중국 기술주들도 이날 적게는 7%, 많게는 두 자릿대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관련해서는 일부 상하이 쪽에서 코로나가 다시 한번 좀 확산되면서 봉쇄를 일부 한다라는 게 얘기가 나왔었죠. 그것 때문에 미국 증시에서도 중국 전기차 3인방도 이날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소매업종 좀 체크해 보겠는데요. 뭐 코스트코, 달러제네럴, 홈디포, 로우스 이런 종목들이 하락을 좀 했었다가 이날 하락이 좀 깊었던 것도 있어서 지금 상승세의 선방 흐름을 보였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보셔야겠습니다. 국내 소매업종하고도 어떻게 연결될지 좀 보셔야겠는데요. 단순히 저가 매수세만 있었던 게 아니라 이 대형주인 코스트코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증권사에서 인플레이션 상황을 피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코스트코는 좀 견조하게 강한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월마트나 다른 타겟과 같은 이런 종목들과 다르게 세부적으로 조금 더 종목 차별화 장세가 소매 업종에서 나오고 있고 하락했던 뭐 홈디포라든지 로우스 쪽에서는 일부 반등이 나왔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특징주로 중국 전기차 3인방 중에 하나 니오 보겠습니다. 실적이 안 좋으면서 또 추가적인 하락을 나오게 된 건데요. 우선 시장에서 포인트로 맞췄던 것은 이익 마진이었습니다. 차를 팔아도 예전처럼 돈을 못 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이런 이익 마진이
지속적으로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에 시장은 우려를 크게 표했습니다. 경쟁도 점점 거칠어지고 있고 또 배터리 관련된 비용도 늘어나게 되면서 차를 팔아도 판매 단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겠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앞으로 이런 거 좀 일시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지만 우선은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날 니오는 밀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시간 외까지 합해서 지금 많이 낙폭을 좀 줄이긴 했네요. 약보합으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고 20달러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 봐야 될 것이 국내 SK바이오사이언스하고 연결이 되어 있고 지금은 약간 좀 뒤로 밀리긴 하는데 이 코로나 백신과 관련된 종목이 좀 부진했었습니다. 바로 노바백스 얘기가 되겠고요. 16% 이상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 FDA 쪽에서 노바백스에서 만든 백신을 이제 승인하는 그런 과정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제 이걸 좀 뒤로 미뤄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노바백스 측에서도 이게 좀 시간이 한 3분기까지도 밀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날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이렇게 또 늦어지게 되면 경쟁사와의 이런 경쟁에서도 불리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크게 우려를 했습니다. 노바백스는 이날 41달러까지 내려가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유럽 증시 체크해 보겠습니다. 모든 시작은 간밤에 유럽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22 통화정책 회의 때문에 그런 거고요.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더 올렸습니다. 22조에서 그렇게 올리고 그리고 실질 경제 성장률은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물가는 오르고 성장은 저조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커지게 되면서 지금 독일 닥스 지수, 프랑스 캬크 지수, 영국의 푸츠백 지수 모두 다 가릴 것 없이 1% 이상의 하락세를 보이면서 강력한 긴축에 대한 우려가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 볼 텐데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소폭 하락했습니다. 그래도 120달러 선 계속 유지하면서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고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수요 둔화에 대한 그런 우려가 나오게 되면서 하락했고요. 그리고 금값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지만 달러가 지금 강세를 띠게 되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었지만 특히 오늘 이제 발표가 되겠죠. 소비자 물가 지표를 앞두고 약간은 관망하는 흐름도 보여줬습니다. 자,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의 분위기가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세부적인 악재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미국 연방준비제도에 이어 유럽중앙은행 ECB도 11년 만에 금리 인상에 나선다는 뉴스로 오늘 뉴욕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2에서 2.7%대의 급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ECB는 정례 회의를 통해 정책 금리는 동결하지만 자산 매입 프로그램을 7월 1일부로 종료하고 11년 만에 처음으로 7월에 0.25% 인상하며 9월에는 인플레이션 전망에 따라 인상폭을 결정할 것이라면서 물가 상승 전망이 지속되거나 악화된다면 9월 회의에서 더 큰 폭의 인상도 적절할 것이라고 언급해 0.5%포인트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는데요. ECB의 주요 정책 금리 중 하나인 예금금리는 현재 마이너스 0.5%이며 만일 두 차례 금리가 0.25%포인트 인상되면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나게 되며 미국 연준에 이어 ECB가 금리 인상에 동참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와 통화정책 추가 긴축이 세계 경제 성장에 미칠 우려가 위험 선호 심리에 타격을 가한 하루였습니다. 이와 함께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5월 CPI 지수를 앞둔 경계 심리가 커진 데다 오늘 발표된 부진한 고용 관련 지표도 시장의 악재였는데요.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로 끝난 주간에 미국 내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이전주보다 2만 7천 명이 늘어난 22만 9천 명으로 집계돼 예상치였던 21만 명을 상회했습니다. 이번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올해 1월 15일로 끝난 주간 이후 가장 많았고 증가폭 또한 지난해 7월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였는데요. 이번 지표는 미국의 메모리얼 데이 주간에 집계됐으며 일각에서는 통상 연휴가 끼면 실업보험 청구자 수의 지표 변동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번 지표가 과장될 수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여전히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낮은 수준이지만 만일 계속해서 늘어난다면 실업률 상승을 시사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데요. 최근 미국에서는 코로나19로 재택근무가 늘어나고 정부 지원금이 증가하면서 구직자가 급감하며 실업자가 줄어들고 평균 임금이 오르는 경향이 커졌으며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물가 상승을 부추겼다는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 최고 재무 책임자 CFO들이 대부분 내년 상반기 경기 침체를 예상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CNBC의 CFO 카운슬에 소속된 주요 기업 CFO 22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12일부터 이번 달 6일까지 실시된 2, 4분기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중 77%가 2023년 상반기 중 경기 침체가 일어날 것으로 본다고 밝혔고, 미국 경제가 침체를 피할 수 있다고 답한 CEO는 한 명도 없었으며 40% 이상은 가장 큰 리스크로 인플레이션을 들었고, 연준의 통화정책이라고 답한 CFO는 23%,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답한 CFO는 14%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한편 이들 중 무려 77%가 다우존스 지수가 3만 선 아래로 내려갈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이것은 다우지수가 현 수준에서 약 18% 이상 추가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이며, 향후 6개월간 증시에서 가장 성장할 섹터로는 응답자의 55%가 에너지를 꼽았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어두운 경제 전망에도 불구하고 향후 고용과 지출을 줄이지 않겠다는 기업들이 많았습니다. 향후 1년간 지출을 늘리겠다는 CFO가 36%를 기록해 줄이겠다는 CFO 18%의 약 2배에 이르렀고,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54%는 향후 1년간 고용을 늘리겠다고 답했으며, 인력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18%를 기록하는 데 그쳤습니다. 네, 경기 침체는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래도 투자는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을 좀 들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종목 얘기 넘어가 볼 텐데요. 시장에서 이제 많이 밀렸습니다. 그 가운데 테슬라는 상당히 덜 밀리면서 선방을 했었는데요. 증권사 효과가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증권사 UBS가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100로 유지했다는 뉴스로 오늘 테슬라의 주가는 개장 초 상승세를 보이기도 했지만 결국 시장 하락에 따라서 결국 0.9%가 하락한 $719 12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UBS는 다른 IT 기업과 함께 테슬라의 주가가 올해 35% 이상 하락했지만 향후 영업 전망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면서 펀더멘틀 대비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진단하면서 테슬라의 기록적인 전기차 주문, 생산 공장의 증설, 마진 확대 등을 꼽으며 테슬라의 전기차용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배터리 시스템을 수직 통합해 향후 몇 년간 성장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론 머스크 CEO에 관련해서는 오너 리스크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는 테슬라에 관련된 모든 리스크를 가진 핵심 인사라면서 그의 행동과 소셜미디어 게시글들은 매우 예측하기 어렵다고 덧붙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연방노동부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7%, 전년 대비로는 8.2% 상승이며 이어 미시간 대학의 6월 소비자 태도지수 잠정치가 이어지고 시장 예상치는 전달 대비 소폭 상승한 59%이며 내일 발표되는 실적 발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한 주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